난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밀권 서동수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오늘 어떤 내용들 가지고 얘기를 다뤄볼지 저희가 이슈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슈는 빛과 어둠 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. 자, 뭐 달러의 강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위안화는 계속해서 좀 평가 절하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유가는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. 여기 좀 어디에 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상당히 좀 어두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.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닥을 분명히 잡기는 잡아야 될 텐데, 네. 이런 부분은 어떠한 단서를 가지고 가져가느냐. 분명히 지금 굉장히 깜깜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, 또 이러다가 또 해가 언젠가는 또 뜨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런 것들을 해가 언제 뜰까, 이것을 항상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, 참 여러 가지 단서들이 좀 도와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나마 좀 위안화가 며칠 동안 한 이틀간 평가 절하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데, 시장에서는 아직은 또 위안화 평가 절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아직도 있는 국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EM 통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 증시들, 어제 미국 증시가 소폭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, 그게 또 이제 선진 증시일 뿐이지, 또 어떻게 보면 이머징 시장에는, 또 뭐 반대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, 좀,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업데이트를 먼저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네. 빛과 어둠 사이 오늘의 주제인데, 일단은 좀 어둠이 조금 더 길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 가운데서 중심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원자재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, 국제 유가가 또 간밤에 심상치 않게 31달러 선으로 떨어졌습니다.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외신들 반응 어떨까요? 가격이 이렇게 좀 일방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은 그다지 좀 세련되지 못한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. 또 이러다가 또 거칠게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국면인 것 같기는 한데, 어쨌든 뭐 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에서 상당히 좀 유가가 20%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실은 기사가 있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뭐 다 달러가 지금 뭐 달러 인덱스 한 98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, 달러 반대 포지션에 있는 대표적인 자산인 원유 시장, 뭐 아주 안 좋았던 펀더멘탈과 최근간에 뭐 센티멘탈 측면에서도 뭐 좋은 것들이 하나도 없었죠.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부담이 되면서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.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달러와 유가의 역관계를 보여주는 브렌트 유와 달러 인덱스의 이 흐름들 밑으로 꽂고 있는 이게 유가고요. 달러가 또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죠. 사실 뭐 달러의 가치는 작년부터 해서 재작년부터 해서 한 20% 이상 평소 가치보다 좀 많이 오버밸류드 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다시 또 조정이 가게 되면 유가, 그리고 원유 시장, 그리고 EM 자산이 또 올라올 때도 되기는 했는데요. 그게 언젠지를 모른다는 얘기죠.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요. WTI 다음 그 차트 한번 보시면 어제 이제 30.88까지 30불대를 깰지도 모르는 30불 뭐 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지금 상황 같아서는 이러한 것들이 좀 위기 국면들이 계속 좀 지속이 된다. 똑같은 얘기예요. 중국 시장 수요 하락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측면, 그리고 공급 과잉, 뭐 저장이 한계선에 도달했다. 뭐 이러한 얘기들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네. 자,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좀 원자재 시장에 대한 회복 기미는 당분간 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, 이러면은 계속해서 미국과 유럽의 증시는 좀 많이 좀 흔들릴까요? 어떨까요? 예, 뭐 일단 이미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블룸버그 다른 기사에 따르면 이제 원자재 시장 붕괴로 인해서 미국이라든가 유럽 선진 증시나 이머징 증시 여타할 것 없이 모두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어제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는 에너지 기업들이 5년 내 최저가를 경신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. 뭐 당연한 결과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여기다가 결국에 최근에 좀 계속 좀 잘 나가고 있다라고 봤던 바이오테크까지도 좀 하락을 하고, 뭐 러셀 2000 지수까지도 뭐 상당폭
많이 떨어지는 부분들. 사실 우리가 더욱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머징 통화의 붕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랜드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증시,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제가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표적인 원자재 수출국이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제 증시가 9% 넘는 하락을 했었거든요. 랜드 같은 경우는 어제 또 최저가를 경신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어제 우리보다도 우리는 한 1% 떨어지면서 1,200원대를 넘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1.5%나 떨어지는 모습들 또 대표적인 또 원유를 파는 나라인 러시아 같은 경우 루블 달러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기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여기서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뜻은 그 통화 자체 해당 통화 자체가 지속적으로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다. 그 국가에 대한 뷰 자체가 상당히 좀 어둡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원 달러 같은 경우도 마지노선이라고 봤던 1,200원 선도 강하게 뚫어내는 모습들을 어제 좀 보여지면서 시장에 상당히 좀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. 네. 그렇다면은 뭐 국제 유가나 이 외환 시장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중심으로 이머징 통화의 어떤 흐름 자체도 상당히 어두운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. 네. 우리가 빛이라고 볼 수가 있는 측면이었다면 그동안 좀 우리 섹터와 굉장히 좀 커플링 현상을 보여줬던 그러니까 미국 증시와 상당히 또 커플 관계가 높았던 IT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거든요. 이제 오늘부로 또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사실 뭐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어닝 시즌이 어닝이 좋든 나쁘든 간에 다 좋게 반응을 하고요. 안 좋으면 안 좋게 반응을 하는데 어닝 시즌에서 좀 좋은 기업들이 좀 회자가 되면서 좀 부각이 되면은 시장을 좀 받쳐지는 아까 빛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좀 우려가 되는 것은 CNN 머니 기사를 살펴보면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미국에서 이제 작년 최고 상승 섹터 제가 이제 그 작년 맨 끝에 가서 제일 좋았던 섹터와 주식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 이제 IT주들이 상당히 대거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. 그런데 이 테크주에서 하락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어요. 나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10%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, 다우는 하나 5% 정도 빠졌는데, 아마존 같은 경우도 많이 빠지고, 넷플릭스도 많이 빠졌는데, 아마존 같은 경우는 PE 기준으로 이제 주가 순이익 비율이라고 해서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 대비해서 시가총액 자체가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가 110배, 그리고 넷플릭스는 440배. 어떻게 보면 유동성의 힘이 낳은 이런 주가 상승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이런 것들이 좀 본격적으로 조정에 들어갔다라는 측면은 이제 조정의 서막이 아니냐라는 이런 좀 우려를 낳기도 하는 상황이고요. 애플 같은 경우도 주간으로 8% 떨어지고 100달러를 굉장히 오랜만은 아닌데 100달러 밑으로 언더로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결국에는 또 중국 아이폰, 중국에서 아이폰 수요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.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로 인해서 구매력이 좀 안 좋아질 것이다. 아주 기초적인 이런 해석들로 그다음에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상당 부분 매출을 내지 않는 기업들이 어디 있겠습니까? 이런 측면들이 다 결국에는 미국 증시, 미국 기업들에게 상당히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로 인해서 아이폰 이제 올해나 내년 정도, 그리고 내후년 정도까지는 한 자릿수의 성장 말고는 지금 더 이상 보이는 것이 없다. 근데 또 여기 또 굉장히 좀 안 좋았던 단서들이 이 아이폰이 결국에는 칩을 어디서 샀었습니까? 삼성전자에서 상당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의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가 애플입니다. 한국 테크 자이언트인 삼성의 충격이 예상이 된다라는 이런 문구까지 좀 있어요. 그러면서 전반적인 테크주들의 버블이 좀 붕괴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들은 상당히 좀 우리가 이머징 시장을 떠나서 선진 시장에 제일 잘 나가는 종목들까지도 지금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들이 아주
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결국 이제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결론 중국 시장이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인데, 뭐 지금 뭐 중국에서는 지금 정부의 개입이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나 지금 정부도 아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위안화를 더 이상 좀 떨어뜨리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, 이게 전체적으로 좀, 여러 가지 좀 중국도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. 참 중국, 이게 이제 그 예측을 벗어나게 되니까요. 예. 뭐 이게 도대체 저도 갈피를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.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난 8월에 저점 정도까지 지금 거의 뭐 임박을 한 상태고 여기서는 다시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전고점을 뚫고 내려가지 않으면 다시 또 반등을 하지 않겠느냐. 그만큼 지금 다시 또 중국 증시가 상당히 좀 위험한 국면 내지는 상당히 중요한 국면에 지금 임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중국에 상당히 좀 뭐 조예가 깊으신 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 이거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무슨 대답이 돌아왔냐면 돌 플러스 아이가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할지 넌 예측할 수 있느냐? 예측할 수 없습니다. 참 이런 부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은 이 하방을 담당을 하고 있는 이 중국 증시가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해주고 세계 증시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이런 모멘텀이 돼야 될 텐데 네. 이 하방을 우리가 좀 잡기가 힘들다는 측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어제 상해지수 5%, 심천 6.6% 빠졌는데 시장 센티멘트 상당히 좀 뭐 굉장히 좀 훼손이 많이 돼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추가적인 위안화 평가 절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측면, 중국이 펀더멘탈이 서비스업으로 생각보다는 그렇게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이러한 의심들, 이러한 것들이 위안화의 추가적인 절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점치면서 시장의 불신감이 아직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 수뇌부들, 뭐 리커창 총리가 자리가 좀 위태위태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당의 입장도 곤란해지는 이런 국면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앞으로에 대한 그렇다면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. 지금 빛과 어둠 사이인데 어둠 쪽으로 조금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. 중국을 둘러싸서 유가, 환율, 그리고 또 미국의 어떤 성장주들에 대한 우려까지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? 일단 결론적으로 원화의 가치를 계속 지켜보시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차트를 좀 열어주십시오. 1200원대를 넘어서게 되면 위기 국면이 재현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긴 했습니다만 기존의 이제 외부 여건들이 사실 달라진 것도 사실이거든요. 미국의 통화 정책이 팽창 정책을 회수를 하였고 그 이외의 국가들은 이 통화 이징 자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달러와 이머징 자산, 그 달러 외 이종 통화들의 가격 가치의 이 사이가 조금 벌어질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조성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. 하지만 1200원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이러한 힘과 속도 자체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것들이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1200원을 넘은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기존에 이제 이 여건들이 달라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원화의 위치도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수긍해가는 자세도 좀 중요하다. 원화의 약세 속도가 조금만 둔화가 되는 국면들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테크니컬하게 반등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원화의 움직임, 사실 하루 이틀 본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그거 좀 구분해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0.1%가 움직이는 이런 환율은 솔직히 이거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속도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. 이러한 환율의 움직임 폭이 좀 둔화되는 시점을 우리가 좀 시장을 진입하는 시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하지만 1200원 선 위에서 계속 이어 있다는 측면은 이머징 마켓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것을 의미를 한다. 참 제가 말을 해놓고서도 여러분들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아요. 상당히 좀 전문가 영역입니다. 전문가 영역이고요. 어쨌든 낙폭 과대된 섹터라든가 최근 조정으로 인해서 많이 떨어진 부분에서 트레이딩도 어느 정도는 유효는 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이러한 것들을 내가 트레이딩을 할까 말까 하는 이 원화의 레벨에서 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다. 그렇지만 만약에 1200원 밑으로 좀 강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있다면 자신감 있게 주식을 한 30, 40%에서 50%까지는 늘려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
바텀 피싱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요. 조금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일단은 뭐, 원달러 환율의 어떤 포인트, 요 부분에서 1200원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짚어주셨고, 요 이후에 어떤 움직임에 대한 가이드는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해주겠다고 전우수 대리가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. 전체적으로 좀 상당히 뭐 중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, 여기서 좀 당분간 좀 힘든 구간을 좀 버텨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오늘 전략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메리츠 종금증권 소동수 과장과 정리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, 과장님. 네, 고맙습니다.